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지금 부츠가 이렇게 높아요. 높아서 제 얼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25, 26 시즌 제품에 대한 리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벌써 바탈레온 부츠 차례가 됐어요. 바탈레온을 한간에서는 스노보드만 만드는 브랜드로 많이들 인식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는 바인딩과 부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탈레온 같은 경우는 데크, 바인딩, 부츠까지 바탈레온이라는 이름을 달고 모든 라인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바탈레온 부츠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5, 26 시즌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그 애시드? 아키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츠가 앞에 전방에 이렇게 커프가 만들어지는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요게 그 토스랩? 바인딩의 토스랩 소재랑 같은 건데 그런 걸로 해서 전방을 잡아주고 이 앞에 커프라고 얘기하는 요게 슬라임통으로 바뀌었죠. 뭐 라이드에서 그 만들어지는 슬라임통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키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신어봤을 때는 버튼에서 이온이나 SLX를 신었을 때의 느낌과 아주 전반적인 느낌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부츠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리뷰를 했었고 그 가격선에서 정말 괜찮다라는 리뷰를 했었는데 아키드가 애시드? 아키드? 이 모델이 좀 바뀐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플렉스는 작년과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표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신어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플렉스 7인데 플렉스 레이트 7 치고는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전향 카빙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트라이던트나 스락처럼 완전히 단단한 부츠를 나는 원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고려해 보실 만한 부츠라고 보여져요. 진짜 제가 신어봤을 때는 너무 딱딱해요. 뭐 저랑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라서 제가 뭐 선택을 하진 않겠지만 그나마 이제 바탈레온 같은 경우는 사이드 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에 절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발목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갖고 가면서도 전체적인 피팅은 좀 단단하게 갖고 가는 이런 구성이거든요, 부츠들이. 그래서 브랜드에서 표기하는 플렉스 레이트보다는 단단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시드 같은 경우는 플렉스 레이트가 7, 그리고 살사가 6, 이 두 개가 살사거든요. 그 다음 레이브가 6, 그 레이브 밑으로 원보아짜리 트위스터가 있는데 얘가 플렉스가 4, 4, 5, 6, 7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7과 얘 살사 6하고는 조금 갭 차이가 있어요. 얘랑 올라갈 때는 다 1씩 올라가는 느낌인데 얘 6에서 얘 7 올라갈 때는 거의 2에서 2.5 정도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단단하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단한 와중에서도 앞에가 슬라임통으로 막혀 있긴 하지만 슬라임통으로 단단하게 잡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이드 쪽에 절개가 있어서 발목을 조금 더 그나마 그 와중에 발목을 조금 유연하게 쓰고 그리고 사이드가 무너져도 이 발목의 절개선 때문에 부츠가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면서 찌그러지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츠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애시드가 상당히 괜찮은 대안일 것 같아요. 가격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는 86만 원, 근데 지금 현재 예약 판매가로 보면 64만 5천 원, 그리고 쌀사가 66만 원인데 49만 5천 원, 그리고 레이브가 57만 원인데 42만 7천 원, 그리고 트위스트는 원보아짜리죠. 얘는 소비자가가 44만 원, 지금 현재 예판하시게 되면 33만 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쌀사가 두 가지 종류로 나와요. 이렇게 보아 타입의 부츠의 쌀사와 그리고 이렇게 레이스 타입의 쌀사입니다. 얘는 작년 24, 25 시즌 올해 모델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샘플이 없기 때문에 샘플은 블랙 컬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미지를 한쪽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쌀사 레이스 같은 경우는 쌀사랑 동일해요. 완전 모든 구성이 같은데 얘는 가격이 54만 원에서 예약을 하시게 되면 40만 5천 원. 그래서 전방에 이렇게 파워벨트도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40만 원의 부츠. 왜냐면 얘가 보아로만 바뀌고 이너도 같은 구성인데 보아로만 바뀌었을 때 가격이 얘가 66만 원, 그리고 예판했을 때가 49만 5천 원이잖아요. 근데 얘는 40만 5천 원이니까 한 9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보아의 간섭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백의 구성, 뭐 로테이션을 쓴다든지 할 때 나는 좀 간섭이 좀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일반 끈부츠 생각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또 끈부츠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은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 얼굴이 이렇게 많이 가려져 있으니까 요 앞에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상위 모델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죠? 이걸 내려놓고, 자, 요게 LCD입니다. LCD의 라이너는 이렇게 돼 있고, 요게 LCD의 라이너예요. LCD의 라이너 같은 경우는 그 히트 라이너예요. 열성형이 가능한 라이너이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디럭스급. 그리고 그 밑에 라이너들이 이제 퍼포먼스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바탈레온에서 생산하는 가장 좋은 라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라이너는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대칭으로 외부에 이렇게 단단한 구조로 보형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복숭아뼈 자리 쪽으로 쿠션감이 좀 있는 걸로 들어가 있으면서 조금 단단한 구조, 그리고 이너는 완전히 말랑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발바닥도 어디서 많이 봤던 구조죠. 상층부와 하층부를 완전히 나눠서 바닥에 EVA 폼으로 좀 전체적으로 충격에 대한 느낌을 좀 착화감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구성. 이게 바로 버튼에서 쓰던 구성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탈레온을 현재 디자인하고 있는 디자이너가 예전에 버튼에 있었던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좀 버튼스럽게 바뀌었다. 그리고 버튼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성형 라이너이고 비대칭인데 일반적인 라이너들, 일반적인 부츠들에 비해서 이 힐 안쪽, 힐컵 안쪽, 그러니까 뒤꿈치 쪽이죠. 여기가 되게 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위쪽으로 해서 뒤꿈치 쪽에 힐 리프트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가 되게 단단하게 돼 있고, 힐컵이 뒤꿈치 쪽 여기 힐 카운터가 이렇게 봉긋 솟아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뒤꿈치를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뒤꿈치를 딱 고정해주는 느낌이 이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바탈레온 부츠 같은 경우가 제가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자, 앞에 이렇게 놓고 보이실까요? 말도 안 되게 넓죠. 일반적인 부츠들은 앞에 턱 넓이가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실제로 한 이만큼이 없는 거죠. 요만큼밖에 없어요. 실제로 재면 한 이만큼이 더 넓은 거예요. 거의 한 3분의 2 이상 넓어요. 그리고 사이드 쪽도 보면 우리가 복숭아뼈라고 그 발목 부분, 발목으로 접혀 들어가는 부분이 보통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얘는 사이드 쪽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나비의 날개처럼. 그래서 요게 발목을 안쪽으로 놓았을 때 발목 사이드 쪽, 물론 앞쪽에 전방에 그 벨크로 있고요. 요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양쪽 발 등이 움직임을 많이 줬을 때 여기 뜨는 느낌이라든지, 여기가 얇아져서 외부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네스나 아니면 다른 그 버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가 아픈 통증, 앞통증이 생기는 것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었을 때 착화감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다만 얘네가 제가 신었을 때는 발볼이 되게 좁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 신으실 때는 발볼이 생각보다 발볼이 좁은데? 라는 느낌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상 얘를 재보니까 얘가 280 이너거든요. 280 라이너 기준으로 발바닥 넓이를 재보면 한 103 정도 나와요. 103, 104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발볼이 넓다라고 얘기하는 K2로 넘어가게 되면 270 발볼 나와요. 그러니까 270 발볼이, 그러니까 270 라이너가 이 정도 넓이거든요. 10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270보다 얘가 더 280인데 더 좁은 거죠. 근데 버튼 거로 재면 또 비슷해요. 버튼 거로는 275 기준으로 요 정도의 발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버튼보다는 한 5mm 좁다라고 보시면 되고, K2 비교해서는 발볼이 한 10mm 차이, 그러니까 10mm? 맞나? 110이니까? 11cm. 그러니까 K2 기준으로는 발 길이 기준으로 10mm 정도, 그러니까 270 발볼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버튼으로 보면 275 발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발볼이 좁기는 한 거죠. 그래서 완전한 와이드 타입의 발볼을 갖고 계시는 분보다는 아니면 발볼이 조금 좁으신 분들, 그러니까 로우 볼륨이나 아니면 스탠다드한 발볼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되게 잘 맞는 부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너 설명을 일단은 이렇게 정도 하고, 이 외피에서도 좀 이게 볼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쉬드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니트 소재로, 방수 소재죠. 니트 소재로 이렇게 커프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커프가 만들어져 있고, 이 커프가 커프 내부로 이렇게 TPU 소재에 텅이 있고, 그 텅을 잡아주는 이 앵클 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을 밑에 쪽은 조금 발볼이나 이런 부분은 난 조금 느슨하게 묶고 싶어. 근데 정강이 쪽이 많이 홀드가 딱딱하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쉬드 보실만 해요. 왜냐면 여기가 오토클로저로 잠겨 있고, 얘를 잠그면 제가 이렇게 해야 보이겠죠? 잠그면 이 전방이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방 쪽 지지력, 정강이 쪽이 뜨거나 아니면 여기에 공간감이 생겨서 나는 조금 불편해, 아니면 나는 정강이 쪽만 좀 단단하게 좀 묶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민해 보실 만한 부츠예요. 그리고 앞에 텅도 슬라임 텅인데, 요게 어쨌든 뭐 사용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내구성과 이런 걸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사이드 쪽에 따로 뭐 절개나 아니면 라인이 들어가는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누른다고 해서 사이드 쪽에 뭐 크랙이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는 그 바탈레온 부츠, 요게 바탈레온 부츠들은 대부분 다 그런데, 요 안에 보시면 요 하네스 구조 있죠. 요 하네스 구조가 얘가 일반적인 하네스들보다, 일반적인 브랜드들의 하네스보다 이 앞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일반적인 하네스는 타 브랜드들 건 다 여기 있어요, 하네스가.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나머지 이만큼이 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앞에까지 와 있어요. 양쪽 사이드 요자까지. 지금 커프 옆 날개가 여기거든요. 자, 여기 하네스가 보이시죠? 요 사이로. 거의 길이가 진짜 진짜 손가락 하나 두께만큼도 안 남는 공간으로 사이드까지 다 감겨 있어요. 그래서 전방 쪽으로 끈으로 감는 그 구간이 되게 짧아요, 스페이스가. 그래서 하네스를 너무 타이트하게 잠그지 않는 이상 적당히만 잠궈서 피팅만 해놓고 묶어 놓으면 발목을 전체적으로 잘 감싼다? 정강이를 전체적으로 잘 감싸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요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그리고 칭찬할 만한 포인트예요, 바탈레온 부츠에서. 그리고 또 하나, 자, 살사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보시면, 자, 요 컬러 보이실라나요? 잠깐만요, 이거 보이나? 주황색이?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림자 때문에. 자, 요 안에 주황색 보이시죠? 희끗희끗하게 보이시나? 보이겠다. 안 보이나? 요거를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요 안에 주황색 보이시죠? 껌껌해서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하면 보이죠? 주황색. 자, 요게 디스리오 패드처럼 그 약간 고무 느낌의 소재예요.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살살 때리면 어느 부분을 치고 있는지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한 번에 충격이 빡 가면 전체적으로 우웅하고 울리고 말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이 이제 애쉬드랑 살사까지가 같은 느낌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애쉬드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전년도 2425 모델은 랩 타입 이너였어요. 랩 타입, 좀 감기는 이너 있죠. 골뱅이 타입. 랩 타입 이너였는데, 얘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이렇게 전방절개 타입으로 바뀐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꿈치 쪽도 비대칭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애쉬드는 완전한 라이딩 포지션, 그리고 완전히 단단한 부츠를 선호하시는 분한테 맞는 부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살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컬러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컬러입니다. 자, 살사 같은 경우는 라이너가 프리미엄, 애쉬드는 디럭스. 살사하고 레이브하고는 이너는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살사 이너와 레이브의 이너는 같다. 그리고 다만 외피의 모양과 외피의 절개, 그리고 외피의 소재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사 같은 경우는 플렉스 레이트가 6인데 제가 생각하는 6보단 단단해요.
그러니까 메이시스 정도 느낌 나와요. 그러니까 메이시스가 K2 기준으로 7이죠, 플렉스가. 그러니까 6에서 7 정도 플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사이드 절개가 있어서 조금 더 길이 들면 조금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애시드도 마찬가지예요. 최상위 라인 애시드도 마찬가지인데 이 앞부분 보면 이게 TPU 소재예요. 그래서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토슈를 되게 바인딩을 단단하게 묶어서 여기가 사이드가 라쳇에 찌그러지거나 눌리거나 하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앞에가 토가 되게 단단해서 몸을 기대고 빼고 할 때 이 부분이 사이드 쪽으로 찌그러져서 눌리는 느낌. 그리고 오래 신었다 그래서 여기가 무너져서 특별한 주름을 줘서 발을 불편하게 하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꿈치 쪽에 보면 이렇게 뒤꿈치도 힐 카운트 쪽에 TPU 소재의 쉴드를 갖다 놨죠. 여기 반사가 좀 되니까 검정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TPU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에 이 주황색 이 패드가 보이시죠? 이 주황색 패드가 충격 흡수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좀 잡아줍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비브람인데 애시드랑 쌀사랑 동일한 바닥 모양이에요. 자, 얘가 쌀사고 얘가 애시드거든요. 자, 애시드랑 쌀사랑 보면 발바닥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비브람 아웃쇼를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나오면서 이 부분 중간에 색깔이 다른 이 부분이 조금 더 연질, 여기가 조금 더 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쿠션에 대한 그리고 충격 흡수에 대한 진동의 감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는 애시드가 확실히 무겁습니다. 부츠가. 애시드는 확실히 만듦새 자체가 단단하게 만들고 올마운팅 계열의 파우더도 쓸 수 있게끔 커프가 들어져 있어서 전체로 소재나 아니면 들어가 있는 것들도 보면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TPU 쉴드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위에까지. 근데 얘는 자 여기까지만 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분들이 올마운팅 부츠로 사용하겠다 그러시면 저는 그냥 쌀사 정도만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나는 조금 더 금액을 좀 낮추고 싶어. 근데 더블보아는 꼭 갖고 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레이브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확실히 디자인만 놓고 보면 레이브와 쌀사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절개라든지 그리고 뒤꿈치 쪽 얘는 TPU가 없어요. 일반적인 부츠의 모양이죠. 그리고 바닥도 보면 얘는 그냥 일반적인 바닥 소재 여기 가운데만 EVA 폼으로 되어 있고 얘는 비브람 아웃쇼 피커를 쓰고 있죠. 자, 요 밑에 모델이 요 트위스트예요. 그래서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트위스트랑 레이브랑 놓고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뭐 소재의 느낌은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제가 잘못했네요. 얘가 레이브고 얘가 트위스트였네요. 어쩐지. 제가 트위스트하고 레이브를 헷갈려서 설명을 잘못했어요. 요거는 제가 편집을 하면서 아마 편집점을 잡으려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요게 쌀사고 요게 레이브 그리고 요게 트위스터인데 아까 제가 트위스터랑 이제 쌀사를 놓고 비교를 하면서 뒤꿈치 쪽에 뭐 힐카운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요게 레이브예요. 뒤에 힐카운터에 TPU 소재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똑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이나 만듦새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이쪽 크로스되는 얘는 더블보아 같은 더블보아인데 얘도 상단부와 하단부를 나눠 있죠. 근데 얘 옆에 보시면 자 여기 발목 쪽 지금 쌀사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끝나고 여기서 라인이 또 이렇게 되겠는데 얘는 사이드 쪽 발목 쪽을 잡아주는 공간에 요 라인이 두 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얘를 줄이면 상단이 여기서부터 전개된 거고 하단은 요 두 줄만 이렇게 고정하는 그러니까 영역이 좀 다른 거예요. 어느 게 더 편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정강이 쪽 지지력 플러스 발등을 조금 더 좀 압박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이브 선택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같은 금액선이면 디자인 쪽 측면이나 아니면 만듦새를 놓고 보면
저는 레이브보다는 쌀사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금액 차이가 크진 않으니까. 근데 레이브 같은 경우도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TPU 소재로 돼 있고, 얘는 아예 약간 TPU이긴 한데 약간 소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 덜 미끄러운 느낌. 근데 얘는 완전히 그냥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에요. 가드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라이너는 동일한 프리미엄, 열성형이 가능한 프리미엄 라이너를 사용하고 있고, 그 플렉스 레이트만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사이드 절개가 완전한 절개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안에 내부에 천호를 덧대서 발목에 움직임을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절개되는 타입은 아니고, 쌀사는 완전히 절개돼서 발목의 자유도를 조금 더 높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플렉스 레이트는 쌀사가 플렉스 레이트가 6인데, 그리고 레이브가 5. 근데 5와 6 치고는 단단한 편이에요. 5와 6 치고는. 타 브랜드의 5와 6을 놓고 비교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단단한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이너 아까 말씀드릴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 이게 버튼의 이온의 이너예요. 이온의 이너. 자, 그러면 얘는 일반 이제 퍼포먼스 프리미엄급 이너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닥이 일반 이너죠. 일반 이너로 돼 있는데, 그 애쉬드 같은 경우는 버튼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이런 같은 소재로 돼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앞에가 자 혓바닥이 요만큼이에요, 넓이가. 근데 바탈레온은 자, 얘랑만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얘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어요.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야, 좀 씨. 자, 얘랑 놓고 보면, 자, 앞에 넓이가 보이시죠?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죠? 그만큼 감아 들어가는 라인이 깊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다 풀로 벨크로가 돼 있어서 종아리가 좁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넓으신 분들까지도 다 커버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종아리가 넓어서, 버튼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절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얘가 이렇게라도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버튼 이너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지만, 일반적인 라이너를 쓰고 있는 브랜드들은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안 잠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넓으니까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도 더 많이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안 잠겨서 고생할 일은 전혀 없어요. 이게 바탈레온 이너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레이브는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너는 얘나 동일해요. 쌀사나 레이브나. 그래서 얘는 같은 대칭 구조로 돼 있고, 아까 애시드 같은 경우는 비대칭으로 돼 있어서 사이드 쪽을 더 강화를 시켰잖아요. 근데 얘는 대칭 구조를 갖고 있고, 뒤에 힐 카운터 쪽은 똑같고, 얘도 소재가 단단한 소재인데 애시드보다는 조금 무른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도 안에 제이바도 그렇고 여기 홀더가 되게 좁아요. 좁은데 착화감은 되게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는데, 그게 복숭아뼈를 아프게 하진 않아요. 여기 뒤에가 되게 쪽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느낌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꼭 신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바닥은 밑에 이너 바닥이 따로 다른 소재로 되어 있지는 않고 같은 원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위스트는 원보아. 그래서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예판 금액 기준으로 33만 원, 소비자가는 44만 원으로 잡혀 있지만 예판 기준가로는 33만 원이기 때문에 원보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렴한 라인의 부츠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컬러감들이 딱 바탈라스럽죠.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토슈에 그 TPU 소재가 없고, 뒤에 뒤꿈치 쪽도 힐 카운터 쪽도 TPU 소재가 안 들어가 있는 그냥 전형적인 프리스타일 부츠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아웃슐은 이렇게 돼 있고, 얘만 라이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만 얘급, 그러니까 트위스트 라인부터만 하네스가 부츠 외피에 고정되어 있는 타입이 아니라 그냥 라이너에 달려있는 타입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라이너에만 달려있는 이런 하네스는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밀착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발에 잠그는 건 느낌은 비슷하지만
외피에 달려 있어서 외피의 뒤꿈치 쪽으로, 그러니까 뒤축 쪽으로 꾹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고정이 돼서 잡아주는 느낌하고 그냥 이너만 이렇게 운동화처럼 묶는 느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오래 신었을 때 확실히 이너와 아우터 사이에서 이렇게 이격되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저렴한 가격선에서 그냥 만만한 부츠 선택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실 만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뒤꿈치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발이 좀 편안한 느낌, 그리고 이너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폭신하다? 이너의 느낌 자체가 조금 더 돼 있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말랑하진 않지만 약간 폭신한 쿠션감이 좀 있는, 쿠션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라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쌀사하고 레이브하고를 헷갈려서 조금 설명이 섞였는데, 그거는 제가 편집하면서 다시 뭐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든가 아니면 편집을 할 때 자막 처리를 좀 할게요. 왜냐면 어디까지 정확히 설명했는지 이게 제가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탈레온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 이너의 착화감이 좋다. 그러면서 뒤꿈치랑 아킬레스건 쪽을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좁고 좁다. 그런데도 복숭아뼈가 아프지 않다. 그리고 앞에 텅, 부츠의 이너의 혓바닥 넓이가 넓어서 발볼이 넓거나 종아리가 굵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아무 문제 없이 착화할 수 있고, 정강이 쪽으로 전해지는 통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힐 카운터 쪽, 그리고 토슈 쪽 TPU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부츠의 찌그러짐이라든지 부츠의 무너짐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정도일 것 같아요. 가격도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타당하다. 어쩌면 저렴할 수도 있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플렉스보다는 전체적으로 더 단단한 구성, 그리고 더 단단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츠를 구매하실 때는 어떤 부츠, 누구한테 좋은 부츠가 나한테 좋은 부츠일 수 없어요. 가장 좋은 부츠는 내가 적당한 사이즈에서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부츠가 제일 좋은 부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보시는 분들도 실제로 오셔서 착화해 보시고 실제로 신어 보시고 사이즈라든지 플렉스 강도라든지 착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체크를 하신 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남이 신던 부츠보다 나한테 잘 맞는 부츠, 내가 잘 선택한 부츠가 나한테 좋은 부츠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리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 모델을 하다 보니까 뭐 20분이 후딱 넘어간 것 같아요. 아무쪼록 25, 26 시즌 준비들 잘 하시고 24, 25 시즌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용평도 아직 살아있다고 하니까 자, 남은 시즌 바짝 당기시고 아무쪼록 안전하게 타시고 25, 26 시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난 더블 보아를 원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착화감이 편한 부츠를 원해, 뒤꿈치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이브에서 머무르셔도 되고, 얘 레이브보다 나는 조금 더 올라운드성으로 카빙도 같이 갖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쌀사로 가시면 돼요. 쌀사 플렉스만 돼도 여러분들이 뭐 전향 입문이라든지 아니면 덕스탠스의 카빙을 즐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플렉스예요. 딱 기존 플렉스 6에서 7. 근데 얘네는 플렉스 레이트가 6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시스의 플렉스랑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처음 신었을 때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안한 스타일의 부츠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적당한 가격선에서 입문하기 좋은 부츠 원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만듦새가 좋고 발의 고정력, 그러면서 피로도가 적은 부츠를 원하시는 분들은 레이브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은 만듦새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브랜드를 갖다 놔도 비슷해요. 어떤 브랜드를 갖다 놔도 안 꿀려요. 진짜로.